광고라 하더라도 항속도 좋고 반응성도 좋고 뭐 뭐든 다 좋은 휠을 쓸 수는 없어요. TINS TT 주석입니다. 오늘은 룬 하이퍼라는 휠셋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제가 원래 아비아브 A1 휠셋을 엠버서더로 대여받아서 계속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잘 사용했었고, 계약 기간 만료를 하면서 반납을 하고, 앞으로는 좀 다양한 휠셋들을 리뷰를 해보는 컨텐츠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룬 하이퍼 휠셋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제는 파스포츠나 엘리트 드라이브 휠셋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중국산 휠셋에 대한 선입견, 편견은 이미 많이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윈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 룬 하이퍼 휠셋이 먼저 더 나왔었고, 중국산 휠셋 중에서 굉장히 처음에 극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휠셋이에요. 유명 유튜버자 공기역학 박사, 엔지니어인 한빈이가 굉장히 극찬했던 휠이라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우리나라보다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쪽에서 좀 더 인기가 많은 휠셋이고, 근데 이렇게 극찬을 해서 인기가 많아졌던 휠셋인데 어쩌다가 파스포츠하고 엘리트 드라이브에 밀리게 됐을까?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된 거죠. 파스포츠와 엘리트 드라이브가 훨씬 더 가볍고 가격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룬하이퍼 전 수입사 쪽에 뭔가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좀 소문을 들었어요. 이거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룬하이퍼 휠셋의 가격은 작년에 수입사일 때 소비자 가격이 220 얼마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비싸죠. 뭐 엘리트 드라이브가 한 169만 원 정도 하고, 파스포츠 하이퍼 뭐 이런 것들도 한 150만 원 정도 되나? 아무튼 훨씬 더 저렴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룬 하이퍼가 굉장히 많이 외면을 당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올해부터는 피프티 세컨드라는 수입사로 변경이 되게 되었어요. 피프티 세컨드라는 수입사는 이제 아크로 장갑이나 귀 뭐 이런 용품들을 원래 더 취급하던 회사인데, 올해부터 이 룬 하이퍼 휠셋을 취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룬 하이퍼 휠셋의 소비자 가격도 훨씬 착해졌습니다. 작년에가 220 얼마였는데 뭐 할인해서가 아니라 그냥 소비자 가격을 178만 원 그 정도로 굉장히 낮췄어요. 좀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그래서 피프티 세컨드라는 수입사를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AS 문제 이런 것도 훨씬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유료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말이 문제가 나올 법한 브랜드들이나 수입사하고는 가급적이면 진행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진행하고 나면 저에게도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면은, 중국산 브랜드예요. 중국산 브랜드에서 이제 유명 유튜버 한빈이가 먼저 극찬하면서 굉장히 핫해졌던 휠이고, 내경이 21mm, 그 정도 외경이 27.8mm인가 그렇게 되는 스펙이고, 휠 무게 스펙은 1421g입니다. 앞에가 46, 뒤에가 54mm 기준이고요. 한 50mm 정도 되는 휠셋 기준이죠. 원래 이 정도 됐을 때 휠 무게 스펙이 1421g이면 굉장히 가벼운 편인데, 요새 더 유행이 훨씬 더 경량이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드라이브가 한 1300g 정도 나오고, 파스포츠 하이퍼는 뭐 1200g대 이렇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무거워 보여서 그렇지 50mm 치고 1421g이면은 그래도 가벼운 편에 속하는 그런 휠셋입니다. 그래서 특징 같은 걸 보면은 다른 휠들하고 다르게 이 카본 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디자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왜냐면 대부분 휠들이 거의 카본의 밑무늬에 유광 있거나 뭐 그렇죠. 거의 다 디자인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룬 하이퍼 디자인에 대해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휠셋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카본 스포크를 사용했습니다. 카본 스포크를 사용하고 세라믹 베어링이 들어간, 뭐 얘네는 자체 베어링이라고 들었어요. 허브. 뭐 그렇게 들어간 휠셋인데, 무게가 상대적으로 좀 더 무겁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무거운 거냐, 수입사 통해서 한번 좀 이 윈스페이스 본사 쪽에 물어봤을 때는, 윈스페이스 쪽에서는 일체형 허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었고, 자기네들이 테스트해봤을 땐 퍼포먼스적으로 무게가 좀 더 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을 했고, 저기 윈스페이스 회사에서 스폰하는 월드 투어 프로 팀도 있어요. 프랑스 팀이었나? 프랑스 여자 선수 프로 컨티넨탈 팀 선수들한테도 후원을 하면서 피드백도 많이 듣고, 얘기를 들었을 때 휠셋 무게가 1300g대 밑으로 내려가면 선수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기네들도 훨씬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지만, 현재 이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펙에 대해서는 얼추 말씀드린 것 같고, 라쳇 소리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휠이 굴러가는 모양은 지금 보시는 대로고,
라체 소리는 좀 정숙한 편입니다. 한 2주 정도 타봤어요. 감기도 걸리고 하면서 원래 2주 정도면 한 1000km 정도를 원래 탈 수가 있는데 빡세게 타면은 한 7, 800 정도 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볼 만큼 타봤고, 제가 느낀 점은 일단 얘가 강성이 굉장히 좋아요. 가성비도 괜찮은 휠셋이고, 물론 파스포츠나 엘리트에 비하면 가성비가 아직 좀 모자른 건 사실이지만 무게가 좀 더 나가는 만큼 확실히 강성이 좋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고속 영역에서 확실히 경량 휠셋으로 갈수록 좀 날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경쾌하지만 이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좀 날리는 맛이 아무래도 경량 휠셋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아비아브 에이온이 뭐 완전 날린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거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얘가 훨씬 더 강성이 좋고 좀 더 안정적인 감이 있다, 고속에서. 이제 단점으로는 그만큼 반응성이 조금 이제 묵직한 감이 있죠. 상대적으로 에이온 대비. 그렇다고 해서 얘가 결코 어필해서 반응성이 느리거나 뭐 그런 휠셋은 아니고, 실제로 뭐 댄싱을 해보고 이럴 때 힘을 주는 만큼 강성이 좋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힘을 전달을 많이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일단 힘을 받아서 쭉쭉 치고 나가면은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휠셋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뭐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경량 휠셋 대비 엄청나게 뭐 힘을 잘 받아서 잘 나간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 거고, 느낌적인 약간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워가 좀 더 좋은, 인터벌성이 강한 그런 남자 라이더들한테 훨씬 더 맞는 휠셋이 않나 싶어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앞에 46mm, 뒤에 53mm 휠셋인데, 저는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앞에 50, 뒤에 50 이렇게 하는 거나 앞에를 줄이고 뒤에를 더 넓힌 게 어떤 더 이득이 있냐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괜찮은 휠셋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특출나게 뭐 어떤 부분이 엄청나게 좋다라기보다는 무게가 좀 더 나가는 만큼 강성이 좋다, 좋은 휠이다, 그 정도가 가장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항속성 부분, 평지에서 얼마나 잘 나가냐 뭐 그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아무래도 전에 썼던 휠이 아비아브 에이온이니까 아비아브 에이온보다는 항속성이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유료 광고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아비아브 에이온은 정말 가볍고 반응성 경쾌하고 치고 나갈 때 그런 게 좋은 휠셋이지만 고속에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1244g이잖아요, 아비아브 에이온이. 그래서 그거보다 더 가벼워지면 어떤 느낌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파스포츠 하이퍼 한 1100g대 휠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얘가 1400g 휠이면 그만큼 항속성, 평지 항속성이 더 좋아야 될까? 뭐 그런 뇌피셜이 있지만 타봤을 때 그거를 자기가 체감으로 느낄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타면서는 굉장히 휠이 잘 나간다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진짜 강성이 좋은 느낌은 많이 듭니다. 댄싱 인터벌 칠 때 그때 쫙쫙 밟아 나가는 그런 맛이 있는 휠인 것 같아요. A1에서 얘로 바꾸고 나니까 6.9에서 이제 7.15가 됐단 말이죠. 무게가 좀 더 늘었어요. 뭐 그만큼 이제 고각 힐 컬러링 가면은 그만큼 이제 마이너스가 있겠죠. 광고라 하더라도 항속도 좋고 반응성도 좋고 뭐 뭐든 다 좋은 휠을 쓸 수는 없어요. 이게 얼만큼 항속성, 반응성, 강성 이런 게 밸런스적으로 잘 맞춰져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는 전체적인 밸런스도 괜찮은 편이지만 특히나 강성 쪽에 좀 더 치우친 휠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휠셋을 어떤 분한테 추천을 드려야 되냐라면은, 디자인적으로 이 룬 하이퍼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왜냐면 이런 카본 무늬의 디자인의 휠셋은 잘 없잖아요. 그 다음에 P50 세컨드, 수입사가 바뀐 수입사에 대한 AS가 믿음직스러운 분들.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이 룬하이퍼 휠셋 쓰는 사람은 좀 찾기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파스포츠나 엘리트 드라이브나 아니면 메이저 유럽 브랜드 휠들을 많이 사용하고, 얘는 가끔씩 유저가 보이는데 좀 특이한 걸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얘도 충분히 이제는 가성비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얘 작년에 막 220 얼마 이럴 땐 당연히 가성비라고 부를 수가 없었는데, 올해 수입사 바뀌면서 소비자 가격 뭐 170 얼마 그 정도로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샵에 들치면 조금 더 할인해주지 않겠어요?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면은 충분히 괜찮은 휠이다. 진짜 휠의 퍼포먼스로는 깔 게 없다. 휠의 취향 차이가 있을 뿐이지 휠의 퍼포먼스로는 깔 게 없는 휠이다. 뭐 그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룬 하이퍼 휠셋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얘 같은 경우 이제 허브가
세라믹 베리 말고 스틸 베리 쓴 SE가 붙은 모델이 있어요. 걔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성비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훨씬 하이엔드 룬 메가 휠셋이라고 해서 걔는 330 얼마 좀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싼데 뭐 20 몇 프로 할인해서 한 250 정도에 팔더라고요. 스포크가 좀 다르고 교체가 가능한 일체형 스포크를 쓴 KDX 40 같은 그런 휠셋인데 걔는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룬 하이퍼 아니면 룬 하이퍼 SE 이렇게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휠이죠. 올해 수입사가 바뀌면서 가격도 굉장히 착해지고 그동안 문제 많았던 AS 문제들도 수입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수입사를 믿고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상한 수입사면 제가 절대 추천 안 하겠는데, 스포트 세컨드는 제가 좀 그래도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 대표님이라서 충분히 추천을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뭐 제품이 뭐 좋고 나쁘고 뭐 해도 하더라도 수입사가 그지 같으면은 사실 사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얘가 무조건 이것만 사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디자인, 요런 디자인의 휠셋이 자기 눈에 이쁘다. 사실 뭐 동호인한테는 뭐가 좋고 이런 거보다 간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 눈에 이쁜 게 최고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퍼포먼스적으로는 깔 게 없어요, 진짜. 조금 무겁다는 단점이 있고 대신에 강성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사시면 후회가 없고 만족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준이가 이거를 세 개째 산 거예요.